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12월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저에게는 한 장 남은 달력이 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내온 날들에 감사합니다. 오늘 셀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셀리가 써온 자작동화 6편을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벚꽃과 민들레. 셀리. 졸졸졸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네요. 어느덧 들녘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길가의 나뭇가지는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에 움찔움찔 간질간질 움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나뭇가지에 희고도 고운 분홍색을 띤 꽃들의 싹이 힘내어 불쑥 나왔어요. 부드러운 햇볕 아주머니와 따뜻한 바람 아저씨가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하네요. 드디어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머, 벚꽃이네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벚꽃이 햇살에 비춰 그 자태를 뽐내듯 한껏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벚꽃들로 인해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 다정스런 연인들, 도란도란 친구들, 이곳저곳에서 하하 호호 웃으며 벚꽃과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네요. 벚꽃은 생각해요. 아, 나의 아름다움을 보러 이렇게들 달려와 주었구나. 난 너무 행복해. 한참을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벚꽃 또한 너무 기뻤어요. 이때 아야! 아이쿠! 조심! 갑작스러운 소리에 벚꽃은 소리가 나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어요. 벚꽃나무 주변 아주 낮게 피어있는 노란 꽃이 겁에 질린 채 혼자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넌 누구니? 벚꽃은 아래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난 혼잣말 한 것이었는데 들렸어? 난 민들레야. 넌 벚꽃이지? 벚꽃은 의아하단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난 벚꽃이야. 너는 나를 알고 있어? 그럼 알지. 넌 봄에 가장 인기가 짱인 아름다운 벚꽃이잖아. 너를 모를 수가 없지. 민들레가 덧붙여 말해요. 넌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이 널 많이 좋아하더구나. 너무너무 부러워. 벚꽃이 말해요. 너도 자꾸 귀여운걸? 넌 사람들이 안 찾아와 주니?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벚꽃이 너를 보러 왔다가 간혹 작은 눈길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맙지. 널 보느라 너와 사진을 찍으려고 너의 옆으로 바짝 붙으려 할 때면 난 그들의 발에 혹시 밟힐까봐 늘 두려워하지. 아까도 나를 잠시 밟았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밖으로. 민들레는 잠시 시무룩해지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들레를 보고 있는 벚꽃은 사람들이 찾아와 준 곳에만 기뻐서 좋아만 했지. 벚꽃나무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민들레를 알지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민들레야, 미안해. 나만 생각하고 너무 기뻐 들뜨기만 했지 뭐야.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벚꽃과 민들레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고 비가 후둑후둑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어요. 벚꽃나무에 달려있던 꽃잎들이 민들레가 있는 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벚꽃아, 너 괜찮아? 민들레가 벚꽃에게 물었어요. 난 그리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지 못해. 한껏 뽐내고는 비와 바람이 불면 난 바닥으로 떨어져. 아, 그렇구나. 민들레는 끄덕였어요. 다음날 비가 개이고 햇살이 환하게 벚꽃과 민들레를 비추었어요. 꽃잎이 많이 떨어져 힘없이 민들레를 내려다본 벚꽃은 깜짝 놀랐어요. 민들레야, 그게 뭐야? 민들레가 답을 해요. 이거 민들레 홀씨야. 홀씨? 응, 난 홀씨를 만들어. 바람에 나의 홀씨는 날아서 여행을 떠나 온 세상 구경을 하지. 정말? 와, 너 너무 멋지다. 온 세상을 구경하다니. 정말 부러워. 그래? 내가 부러워? 아름다운 벚꽃에게 부럽다는 소리를 듣고 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민들레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민들레야, 넌 정말 나보다 멋져. 나의 꽃만을 부러워 말고 너의 멋진 모습에 자신을 가져. 응, 알았어. 너의 말에 힘이 났어.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이때 휘리릭 휙 하고 바람이 불었어요. 민들레 홀씨들이 하늘 위로 높이 멀리 날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신기한 듯 벚꽃이 와! 하고 소리쳤어요. 멀리 날아가던 민들레 홀씨가 큰 소리로 벚꽃을 향해 인사를 해요. 벚꽃아, 내년에 꼭 만나. 내가 세상 소식 많이 전해줄게. 민들레 홀씨는 멀리 날아가면서 벚꽃에게 손을 흔들어요. 벚꽃도 멀어지는 민들레 홀씨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하네요. 응, 민들레야.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는 내년에 꼭 들려줘야 해. 잘 다녀와. 그렇게 벚꽃과 민들레는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안녕. 내년에 만나요.
내 친구 다퐁, 셀리. 어느 작은 마을에 작고 어여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작아서 어린아이는 그 소녀 하나뿐이었어요. 소녀의 이름은 세리였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아기자기한 뒷산과 푸른 초원도 있었지요. 마을에 세리 또래는 없었지만 세리는 외롭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리의 친구였기 때문이죠. 냇가에 앉아 뛰어오르는 물고기 아저씨랑 이야기도 하고요. 물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소금쟁이 장난꾸러기하고도 뜀뛰기 놀이도 한답니다. 쪼르륵 쪼르륵 뒷산으로 올라가면 나무 아주머니가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해주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들이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입가에 한박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즐깁니다. 한참을 자고 난 뒤 세리는 기지개를 펴고 나무 아주머니와 새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세리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푸른 초원을 뒹굴고 예쁜 꽃님 아가씨와 인사도 나누어요. 세리는 한바탕 뛰어다니다 초원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맑은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세리의 뺨을 간지럽게 합니다. 눈을 꼭 감고 플레음에 빠져봅니다. 한참을 그리 있다가 세리는 눈을 떴어요. 맑고 파란 하늘에는 어느새 몽실몽실 조그만 아기 구름이 세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옆집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와, 꼭 찰리를 닮았네. 세리는 구름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눈 깜빡할 사이에 찰리를 닮은 구름이 세리 곁으로 와 있었어요. 찰리가 누군데? 구름은 세리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깜짝 놀라며 소리만 연신 해댔습니다. 놀라지 마. 나 네가 한참을 보고 있던 구름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여기 아래까지 웬일이야? 심심해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네가 나를 보고 있어서 친구가 되려고 내려왔지. 어때?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그래, 그럼 나야 정말 좋지. 세리와 아기 구름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기 구름은 세리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세리는 조금 두려웠지만 친구와 떠나는 여행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리와 아기 구름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리가 봐왔던 작은 마을 말고도 정말 멋지고 큰 마을도 구경하고 처음 보는 커다란 강물도 보았습니다. 강물에는 지금껏 세리가 보지 못했던 큰 물고기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다니는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손을 잡고 가던 아기 구름이 말을 합니다. 세리야, 너의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커다란 산과 또 강물보다 더 넓은 바다를 보고 싶지 않니? 그곳은 너무 멀리 있지 않아? 세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 구름은 말합니다. 세리야, 날 봐. 지금도 아기 구름같이 보여? 난 너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키도 크고 힘도 세졌어. 세리가 구름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기 구름은 이제 아기가 아닌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난 너를 내 위에 태우고 멀리 갈 수 있어. 와, 신난다. 어른이 되어버린 구름은 세리를 등에 태우고 멀리 날아가 눈이 쌓여있는 아주 높은 산도 구경시켜주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세리는 친구인 구름 덕분에 정말 꿈같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여기저기 신기하게 마음껏 구경을 하던 그때 세리 친구 구름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리야,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이제 내 몸이 너무 무거워졌어. 세리가 구름을 보니 새하얀 구름은 짙은 회색빛으로 변해서 아파 보였습니다. 구름은 세리를 데리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세리를 내려주면서 말합니다. 세리야, 여행은 좋았니?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은 나도 너무 행복했어. 난 이제 구름에서 비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아쉬운 듯 구름은 말했습니다. 세리가 말합니다. 구름에서 비로? 그럼 비로 변한 너는 어디로 가는데? 난 마을의 실개천으로, 냇물로, 강물로, 바다로 계속 나아갈 거야. 하지만 난 다시 구름으로 꼭 돌아올 거야. 그러니 세리야,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지? 세리는 구름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세리를 회색빛 구름이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던 세리는 울음을 멈추고 훌쩍이며 말을 합니다. 구름아, 난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넌 퐁신퐁신하고 다정하니 다퐁이 좋겠어. 어때? 나에게 이름이라니? 진짜 고맙다. 고마워. 에이, 다퐁. 정말 마음에 들어. 세리와 다퐁이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다퐁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작은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다퐁이가 그리워 그날도 엉엉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세리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한참을 뛰어다녔던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추억에 잠깁니다. 어린 시절 그 옛날 초원에 누워 하늘을 보며 기분 좋았던 바람을 느끼려고 푸른 초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리는 푸른 초원에 눈을 감고 누워 어린 세리를 생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리야. 세리를 부르는 소리에 세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구름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세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구름이 말합니다. 나야 다퐁이. 날 기억하니? 세리는 드디어 세리 친구 다퐁이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둘은 펄쩍펄쩍 뛰며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다퐁이는 세리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 등에 태웠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코끝을 찡긋합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다퐁이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나는 나라. 야, 오빠 공부하는데 자꾸 왜 그래? 엄마, 은유가 나 공부하는데 방해해요. 온유가 책상에 앉아 연필로 공책에 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빠를 동생 은유가 자기도 한다며 오빠의 쓰기 공책을 뺏으려 합니다. 나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그래? 은유는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유가 하는 행동을 자주 따라하곤 합니다. 그런 은유를 온유는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은유는 자주 다투게 됩니다. 은유는 이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낱말쓰기 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오빠는 글씨도 못 쓰네. 오빠는 글씨도 잘못 쓰는 바보래요. 바보래요. 삐뚤삐뚤 써져 있는 쓰기 공책을 보며 심술이 난 은유가 놀립니다. 그러니까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지. 너 잡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온유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은유를 쫓아갑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보았지만 오빠에게 붙잡힌 은유는 머리를 오빠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은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던 엄마는 또 싸우네.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은유가 먼저 내가 숙제하는 거 방해하고 나보고 바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은유 너 오빠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오빠한테 바보가 뭐야? 나도 공부하려고. 울먹이며 은유가 말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온유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남자아이랍니다. 씩씩하고 자상한 아빠, 아름답고 상냥한 엄마,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귀여운 2살 차이 나는 여동생 은유와 오순도순 한 가족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셔서 학교와 유치원을 마치면 온유와 은유는 집 가까운 데 사시는 할머니께서 돌봐주십니다. 날씨 좋은
5월의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 주변에 빨간색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장미처럼 발그레한 얼굴로 온유와 은유는 할머니와 함께 놀이터에 나와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온유와 은유는 싸우기도 하지만 둘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는 다정한 남매랍니다. 남매가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온유와 은유는 술래잡기 놀이를 합니다. 온유가 술래이고 은유는 화단 쪽으로 가서 작은 나무 뒤에 작은 몸을 숨깁니다. 7, 8, 9, 10. 은유야, 이제 오빠가 찾는다. 온유는 미끄럼틀 뒤쪽으로 가서 힐끔, 놀이터 바닥에서 구슬놀이 하는 아이들 무리에 가서도 힐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은유를 찾습니다. 작은 나무 뒤에 숨은 은유는 킥킥대면서도 오빠가 찾을까봐 바로 입을 손으로 막고 코로 숨을 쉽니다. 두리번 은유를 찾던 온유의 눈에 작은 나무 뒤에 분홍색 원피스 자락이 보였습니다. 씩 웃으며 살금살금 작은 나무 뒤에 숨어있던 은유에게로 가서 찾았다. 숨죽이며 있던 은유는 아 깜짝이야! 서로 바라보며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놀라움에 풀썩 주저앉은 은유를 온유는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은유의 분홍색 원피스를 고사리 손으로 탁탁 털어줍니다. 온유가 은유의 손을 잡고 화단을 막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빨간 장미와 같은 색깔인 빨간색 뜨개실 뭉치가 또르르 굴러 온유의 발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은유야, 이것 봐. 뜨개실 뭉치야. 빨간색이 정말 예쁘다. 이것 엄마에게 가지고 가서 겨울에 낄 예쁜 장갑 떠달라고 할까? 응, 오빠. 그게 좋겠다. 온유가 빨간색 실뭉치를 주워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미꽃에 앉으려 했던 벌도 나비도 공중에 딱 멈춘 채 날개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온유와 은유는 실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벌과 나비가 다시 날개짓을 하며 장미꽃에 앉았습니다. 오빠, 다시 실뭉치를 주워봐. 신기하게 생각한 은유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온유가 다시 실뭉치를 주워들자 미끄럼틀 계단을 뛰어오르던 아이들도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들도 중간에 멈추고 아이들을 태운 그네 역시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앞집 아주머니와 옆집 아주머니도 아이들을 지켜보며 즐거운 대화를 하셨는지 입을 살짝 가린 채 웃고 있는 모습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이었어요. 온유와 은유는 시간이 멈춘 놀이터를 실뭉치를 든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기웃기웃 신기해하고 있던 그때 풀려진 실자락을 누가 당기는 것을 느꼈어요. 온유와 은유가 돌아보자 빨간 뜨개실 끝자락을
손에 꼭 쥐고 흔들며 두 발로 서 있는 것은 빨강 망토를 입은 하얀 강아지였어요. 오빠, 강아지가 두 발로 사람처럼 서 있어. 그러게, 근사하게 서 있네. 그 하얀 강아지는 온유와 은유에게 다가와 안녕, 꼬마 친구들. 난 뽀뽀야. 반가워. 하며 온유에게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밉니다. 얼떨결에 온유도 난 온유야. 얜 내 동생 은유고. 반가워. 근데 너 강아지인데 어떻게 두 발로 서 있고 말도 해? 지금 여기는 글자 나라야. 네가 실뭉치를 들고 있으면 네가 사는 곳은 멈춰 있고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지낼 수 있지. 이곳은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과 볼거리들이 많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많지. 그러고 다시 포포는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들이 궁금하다면 잠시 나와 함께 구경 가지 않을래?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 기다리시면서 걱정을 하실 텐데 어쩌지? 걱정 마. 우리가 글자 나라를 구경하는 동안 너희 세계는 멈춰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꾸나. 조금은 겁먹은 눈으로 은유가 오빠를 바라봅니다. 온유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결심했다는 듯 은유야, 오빠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알았지? 하며 은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렇게 온유와 은유는 하얀 강아지 포포를 따라갑니다. 온유야, 실뭉치는 잃어버리지 않게 주머니 속에 넣어놔. 알았어, 포포야. 양쪽에 장미꽃이 만발한 좁은 길을 지나니 눈앞에 커다란 네모가 보였어요. 포포는 거기에 서서 말합니다. 온유야, 은유야, 이것은 대문의 두 번째 글자 문의 자음 중 하나인 미음이야. 그러고는 포포는 네모의 한쪽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환한 빛이 새어 나왔어요. 들어가자. 포포를 따라 글자 나라에 들어간 온유와 은유는 입을 벌리고 환한 미소를 띠며 와! 합니다. 글자 나라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 있고 햇살은 기분 좋게 포근했습니다. 녹색의 풀밭에는 생쥐 부부가 기역자의 낫을 들고 풀을 베고 있고 선글라스를 쓴 두꺼비 아저씨는 니은자 의자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디귿자 컵을 든 어린 나무늘보는 힘이 드는지 땀을 흘리며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가게에는 리을자 선반에 개미 아저씨가 물건을 정리하고 계시네요. 가만히 온유가 생각하니 모두 한글의 자음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은유야, 너도 배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응, 오빠. 나도 배워서 알고 있지. 그래, 맞아. 여기는 한글의 자음이 있는 글자 나라의 자음 마을이야. 포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유는 재미있다. 모두가 한글의 자음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어. 리을까지 보았으니 나머지도 찾아봐. 대신 주머니에 실 뭉치는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온유와 은유는 다음 글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 다음은 미음. 아, 맞다. 미음은 아까 문에 있었지? 그럼 우선 비읍부터 찾으러 갈까? 온유가 은유를 보며 말합니다. 은유는 응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둘은 신난 얼굴로 반짝반짝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찾습니다. 꼭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았어요. 찾았다. 어디? 저기 토끼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고 가는 바구니가 비읍이야. 헤헤, 그러네. 오빠, 나도 찾았어. 지금 막 우리 옆을 지나가신 조랑말 아저씨 모자가 시옷이야. 오, 우리 은유도 잘 찾네. 둘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먹을 것을 파는 가게에 여우 아주머니가 이응 모양의 도넛을 튀기고 계시는 것도 찾고, 세탁소에서는 악어 아저씨가 옷걸이에 걸고 있으셨습니다. 옷걸이 속에 지읒이 숨어 있는 것을 온유가 또 찾아내었습니다. 온유와 은유는 둘이 경쟁하듯 번갈아 가며 잘 찾고 있습니다. 오빠, 논에 있는 모자 쓴 허수아비의 모습이 치읓이야. 저기 꼬부랑 늑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시는 모습이 키읔이야. 또 저기 공사 현장에서 두더지 아저씨가 땅을 파고 있는 포크레인이 티귿 모양이네. 여러 개의 피읍자를 쌓은 사다리를 놓고 나무에 오르고 있는 다람쥐 친구도 남자 고양이가 고양이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꽃다발 속에 히읗 모양의 꽃들이 가득합니다. 야, 다 찾았다. 온유와 은유는 큰 소리로 기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고 두 손을 마주잡고 빙글빙글 돌며 하하호호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한참을 찾고 나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온유와 은유는 포포가 보이지 않자 주머니 속 실 뭉치를 꺼내 실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포포가 실자락을 잡고 곁으로 왔습니다. 다 찾았구나. 재미있었어? 응, 너무너무 재미있는 글자 보물찾기였어. 그런데 우리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 라고 하자 포포는 동그란 이응 도넛을 튀기고 계시는 여우 아주머니에게로 둘을 데리고 가서 이응 도넛을 나누어 주어 먹고 나무 늘보에게 컵을 빌려와 주스도 마셨습니다. 글자 나라의 도넛과 주스는 너무나 맛있었어요. 포포와 온유, 은유는 니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을 쳐다봅니다. 포포야, 고마워.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였어. 온유가 포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좋았어, 포포야. 은유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좋았다니 내가 기분이 더 좋아. 이제 우리 너희 세계로 돌아갈까?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내가 안내해 줄게. 그런데 하나 약속할 것이 있어. 온유야, 은유야. 뭔데? 온유와 은유는 궁금한 얼굴로 포포를 바라봅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비밀이란 거야. 지켜줄 수 있어? 너희들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모은 마을로 너희를 데려가 줄게. 정말? 와, 신난다. 우리 약속 꼭 지킬게. 온유와 은유는 포포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들어온 미음의 문을 지나 장미꽃길을 지나면 너희 놀이터 화단이 보일 거야. 그곳에서 너희 주머니 속에 있는 빨간 실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면 너희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인사할게. 그럼 우리 다시 만나. 응, 알았어. 정말 고마웠어, 포포야. 다음에 다시 만나 모은 마을 꼭 가볼 테야. 미음자 문 앞까지 배웅을 마친 포포는 멀어지는 온유와 은유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온유와 은유는 손을 꼭 잡고 뒤돌아 포포에게 손을 흔듭니다. 빨간 장미 꽃길을 지나니 놀이터 화단이 보였습니다. 화단에 도착하니 미끄럼틀 아이들도 그네 타는 아이도 이야기 중이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리고 화단 쪽을 바라보시는 할머니도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멈춰있는 상태로요. 온유는 주머니 속 빨간 실뭉치를 꺼냅니다. 손에 꼭 쥔 상태로 걸어왔던 길을 봅니다. 아주 멀리에서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 빨강 망토 포포가 보입니다. 실뭉치를 바닥에 놓기 전 온유와 은유는 멀리 있는 포포에게 손을 흔들어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난 후 온유는 바닥에 실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실뭉치는 내려놓자마자 빠르게 왔던 길로 사라지고 시끌벅적 놀이터의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유와 은유는 서로 마주보고 쉿 하고 둘은 할머니를 크게 부르며 할머니 품속에 안깁니다. 글자 나라의 여행을 마치고 온 온유와 은유는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정다운 남매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다녀온 둘은 책상에 마주 앉아 쓰기 공책에 반듯반듯하게 글을 쓰며 글자 나라의 자음 마을을 떠올립니다. 무지개 방울 셀리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날입니다. 파란 하늘이 강물에 비춰 강물이 파란색으로 물듭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강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지러운 바람도 살랑살랑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완벽한 날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강물을 바라보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정말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날은 예쁘고 귀여운 어린 소녀의 생일이었어요. 어린 소녀의 이름은 하리입니다. 하리의 엄마 아빠는 일을 하시러 가셨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일찍 오셔서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한 엄마와 아빠는 바쁜 일이 생기셔서 하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저녁에 근사한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하셨지요. 놀이동산에 가지 못하는 마음에 하리는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약속한 시간은 아직입니다. 하리는 심심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비눗방울 놀이를 하려고 비눗물을 만들었어요. 맑은 하늘에 후후 불어 비눗방울을 하늘 높이 날립니다. 하리의 서운한 마음도 비눗방울 따라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은 비눗방울들이 햇빛에 비춰 무지개 빛깔로 날아오릅니다. 너무 예쁜 비눗방울이었어요. 하리는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볼을 빵빵하게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숨을 한참 참았다가 한 번에 후 하고 내보냅니다. 엘리베이터만큼이나 되는 커다란 비눗방울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리가 커다란 비눗방울에 손을 살며시 가져다 댑니다. 하리가 손을 대자 하리는 비눗방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리를 품은 비눗방울은 하리가 깜짝 놀라 동그래진 눈이 신기함으로 변해갈 때 하늘로 살며시 올라갑니다. 하리는 조금 무서웠지만 비눗방울이 천천히 움직여줘서 금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둥둥 하늘을 나는 것은 처음 느껴보는 좋은 기분이었어요. 꼭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떠다니다가 비눗방울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리는 빨간색 실타래에 엉켜서 힘들어하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비눗방울에서 잠시 내려 고양이 곁으로 갔습니다. 눈이 까만 구슬 같은 고양이는 실타래에 많이 엉켜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양이야, 가만. 그렇게 움직이면 더 엉켜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워.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잘 풀어줄게. 하리는 고양이를 안심시키는 듯 말하고 차분하게 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하리는 엉켜있는 실을 잘 풀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묶였던 부분이 아파서인지 혀로 낼름낼름 몸을 핥았습니다. 고양이는 하리가 고마워 앉아있는 하리 무릎으로 올라가 작은 머리를 부비적 거렸습니다. 하리는 큰 상처가 없어서
다행이라 말하고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양이는 고맙다는 듯 한참을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하고 쓱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리는 치마에 묻어있는 흙을 탁탁 털고 흐뭇한 표정으로 비눗방울에 살며시 손을 대어 비눗방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둥실 비눗방울은 떠오르고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오솔길에서 비눗방울이 또 멈춰 섰습니다. 오솔길에는 향긋한 나무 냄새와 새들의 소리도 들렸어요. 하리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위를 즐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하리는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기 다람쥐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물었습니다. 다람쥐야, 어디 아파? 왜 울고 있어? 엄마가 지난 가을 나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도토리를 잃어버렸어. 내가 찾아줄게, 다람쥐야. 걱정 마. 엄마가 주신 도토리는 어떻게 생겼어? 그 도토리는 밤톨만큼 크고 굵은 도토리야. 그리고 특이한 점은 환하게 주황색을 띠고 있어. 다른 도토리들보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하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오솔길 옆 숲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나무 속도 찾아보았어요. 부러져 있던 오래된 나무 밑둥 아래 환한 빛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리는 나뭇가지를 들어 나무 밑둥에 손을 넣어 환한 빛을 꺼냈어요. 그 환한 빛은 아까 다람쥐가 설명한 밤톨만큼 크고 환한 주황색을 띤 귀하게 생긴 도토리였어요. 다람쥐는 하리가 건네주는 도토리를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하리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쪼르륵 나무 위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비눗방울 속으로 들어갔어요. 비눗방울도 빙그르 한 바퀴 돌더니 오솔길을 지나 산골 작은 오두막에 당도하였습니다. 하리는 오두막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오두막 주위를 서성거리는데 무엇인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란 병아리 3마리가 마치 하리가 엄마 닭인 줄 아는지 뒤를 따랐습니다. 작고 귀여운 노란 병아리는 정말 노란 병아리처럼 작고 귀여운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만히 앉아 병아리들을 한꺼번에 3마리를 안아들고 두리번 엄마 닭을 찾았습니다. 엄마 닭은 어디 있을까요? 꼬꼬야, 어디 있니? 꼬꼬야! 오두막 뒤에서 호다다닥 엄마 닭이 병아리의 삐약삐약 소리와 하리가 찾는 소리를 듣고 밥비오고 있습니다. 엄마 닭이 입안에는 숲속에서 열심히 찾은 지렁이가 물려 있었습니다. 병아리야, 엄마 닭이 맛있는 특식을 가지고 왔구나. 하리는 병아리들에게 말하고
엄마닭 옆에 노란 병아리들을 내려놓아요. 엄마닭은 우선 병아리들을 안심시키고 줄줄이 뒤따라오게 챙긴 후 닭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닭장 안에서 엄마닭은 하리에게 인사도 잊지 않고요. 엄마닭을 보자 하리도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오실 시간은 여전히 아직입니다. 하리는 비눗방울에 자연스럽게 오르며 어디로 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눗방울은 오두막을 떠나 녹색의 푸른 초원에 다다릅니다. 푸른 초원에는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리가 양들에게 다가가자 양들이 하리를 에워싸며 마치 같이 뛰어놀자는 듯 했습니다. 음메, 음메, 음메. 하면서 말이죠. 녹색 초원 양들과 하리는 한바탕 뛰어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힘이 들어 양들이 녹색 초원 위에 앉고 하리도 양들의 부드러운 털을 베고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바로 옆에 있는 양들과 똑같이 생긴 양떼구름들이 흘러갑니다. 양들아, 저기 하늘의 구름을 좀 봐. 꼭 너희들 같아. 하고 미소를 짓자 양들도 하늘을 보며 음메, 음메. 거렸습니다. 녹색의 푸른 초원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한참을 갔습니다. 멀리 온 것 같아 하리는 잠시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비눗방울이 하리를 데려다 준 곳은 파란색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다였습니다. 와! 하리는 감탄하였습니다. 파란 파도는 파랗게 밀려오더니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파란 바다의 소리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하리의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요. 비릿한 바닷내음도 기분 좋아 한참을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합니다. 파란 파도가 춤을 추는 바닷가에는 예쁜 조개 껍질도 많았습니다. 조개 껍질을 모아 금세 예쁜 목걸이도 뚝딱 만들었습니다. 하리는 조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바닷가로 쭉 밀려오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멀리 아름다운 성이 보이는 산등성이에 하리는 내렸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금실로 수놓은 남색 휘장을 두른 왕자가 지친 얼굴을 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왕자 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왕자님,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계세요?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는 공주를 만나러 먼 나라에서 말을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 말이 놀라 달아나 버렸다오. 조금만 가면 성에 도착할 텐데 먼 길을 혼자 걸어와서 그런지 지치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군요. 라고 왕자가 낙담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리는 왕자에게 왕자님, 제가 왕자님을 공주님께 모셔다 드리겠어요. 저의 손을 잡으세요.
왕자의 손을 잡은 하리는 비눗방울 안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성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눗방울이 날아 아름다운 성 앞에 도착했어요. 아름다운 성 발코니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허리에 신비한 보라색 리본을 두른 아름다운 공주가 밖을 내다보며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늠름한 왕자는 만남을 기뻐하며 하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이제 그만 엄마와 아빠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죠. 눈 깜짝할 사이 비눗방울은 하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에게 비눗방울은 비눗방울로 손가락을 만들어 검지손가락만 펴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리도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쉿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일을 마치고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리야, 엄마와 아빠는 집에 오면서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단다. 커다랗고 아주 멋진 무지개가 저 먼 산 너머에서 우리 집까지 걸쳐있지 뭐냐? 오늘 우리 하리 생일이라 축복해 주려고 무지개가 떴구나 생각했어. 하리는 빙그레 웃으며 아, 정말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리의 이번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생일로 기억되겠지요. 하리의 2층 방에는 엄마의 빨간색 뜨개실 뭉치와 미술 시간에 주황색으로 색칠한 밤톨만한 도토리, 부활절에 받은 달걀 옆에 노란 병아리 인형과 아빠가 출장 가셨다 사다 주신 녹색 초원의 곱슬곱슬 양인형, 파란 바다가 그려진 그림 액자, 금빛 실로 수놓여 있는 남색 휘장을 두른 왕자 인형과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보라색 리본을 허리에 두른 공주 인형 한 쌍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셀리가 지은 옛날 이야기, 제목 쭉쭉이. 옛날 산골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게으름뱅이 이름은 아봉입니다. 아봉이는 산골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봉이 어머니가 홀로 어른이 된 아봉이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게으름뱅이 아봉이는 일은 안 하고 매일매일 누워만 있고 놀러만 다녔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산에서 나는 약초, 산나물을 캐어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구 안 되는 산골 마을의 사람들은 그런 아봉이를 볼 때마다 저마다 혀를 끌끌 차며 아니 저거 어디에 쓰려고 지 엄니만 일 시키고 지는 탱자 놀기만 하고 어휴 말세다 말세.
아휴, 지 엄니 골병 드는 줄 모르고 지 엄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아마 아봉이는 굶어 죽을 거야. 아봉이 어머니가 약초 바구니를 메고 다니는 걸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마디씩들 합니다. 아봉이는 남들이 뭐라 하든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지 못 들은 척 귀를 파고 배를 쭉 내밀며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배만 극적거립니다. 보기만 해도 게으름이 철철 넘칩니다. 어느 맑은 날, 아봉아, 엄니 장에 나가 약초 좀 팔고 올 테니 부뚜막에 있는 주먹밥 먹고 있거라. 국도 없이 주먹밥만 먹으라고요? 아, 싫어요. 나도 엄니 따라 장에 나가 장터국밥 먹을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그려, 같이 가자꾸나. 약초 바구니는 그럼 네가 들으렴. 에이, 엄니가 그냥 어깨에 잘 메고 가요. 내가 들고 가다 흘리면 어떡해요? 그래. 말하면 뭐하냐. 입만 아프다. 어서 가자꾸나. 그렇게 게으름뱅이이자 불효자 아봉이는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가는 어머니 뒤를 따라 신나서 흥얼거리며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어머니는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약초와 산나물을 팔 준비를 합니다. 아봉이는 어머니의 일엔 전혀 관심도 없이 장 구경에 나섭니다. 장에는 좋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기웃기웃 구경을 다닙니다. 장에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밥집에는 벌써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이 잘 끓고 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자 아봉이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옆으로 가서 배고프다며 잠시 장사를 접고 국밥 먹으러 가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덩치 큰 어린아이 같았어요. 게으름뱅이에 불효자면서 나이든 철부지였습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대며 아봉이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자꾸 졸라대는 아들 아봉이가 창피하기도 해서 체념하며 잠시 장사를 접고 국밥집으로 가서 아봉이와 함께 장터국밥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후 아봉이는 어머니께 간식을 사 먹으려고 하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돈을 몇 푼 쥐어주니 불효자 아봉이는 더 달라고 떼까지 씁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돈을 더 주고 다시 장사하러 가셨습니다. 장터국밥 아주머니도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푹 쉽니다. 이미 아봉이는 장터에서 게으름뱅이의 불효자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었어요. 배가 부른 아봉이는 돈을 쥐고 뭐 사 먹을까 궁리하며 이리저리 두리번 거립니다.
눈알만큼 커다란 알사탕을 먹을까? 기름진 약과를 먹을까? 아니면 뻥튀기를 먹을까? 한참을 생각하며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엿장수 할아버지가 엿장수 가위에 장단을 맞춰 이리저리 춤을 추며 노래도 멋지고 흥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길쭉한 엿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묘기를 부리듯 하며 엿을 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모여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춤도 추고 엿장수 공연을 즐겁게 보고 또 엿을 사가기도 합니다. 아봉이도 구경꾼 사이에 끼어들어 희죽희죽 웃으며 신나게 박수를 칩니다. 아봉이가 엿이나 사 먹어야겠다 마음먹고 엿장수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엿장수 할아버지는 아봉이를 아시는지 한번 쓱 눈으로 훑어보시더니 엿가락 여러 개를 아주 길게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봉이가 엿을 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얼마나 줄까? 이 돈대로 다 주세요. 그렇게나 많이 사서 누구 줄라고? 누굴 주긴요. 이 아까운 걸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요. 하며 한숨을 내쉰 엿장수 할아버지는 됐다. 다 가져가거라. 하시며 길게 잘라놓은 엿가락을 아봉이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길게 잘려져 있던 엿가락들이 아봉이의 팔이며 다리며 여기저기 붙어버렸어요. 장에 나온 사람들도 놀라고 아봉이도 놀라고 아봉이에 붙은 엿가락들은 자기 멋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봉이의 팔과 다리는 엿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쭉쭉 늘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봉이를 알고 있는 구경꾼들은 손가락질하며 아주 잘 되었다. 지엄니 못살게 굴더니 벌 받는구나. 등등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들 쌤통이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엿이 움직여 아봉이가 휘청휘청 어머니가 약초를 팔고 계시는 쪽으로 갔습니다. 엿이부터 엿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움직이는 아봉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엿장수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셨지만 그 엿장수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어요. 어머니도 우시면서 장사를 접고 집에 가려 하자 아봉이가 재빠르게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집 쪽을 향해 앞장섭니다. 이 행동도 역시 엿가락이 한 것이었지요. 어찌할 수 없었던 어머니도 아봉이 뒤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온 아봉이는 엄니 뭐여요? 어여 떼줘요. 어여요.
딸을 하며 아봉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웁니다. 아봉이에 붙은 엿을 어머니가 떼어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리하시다 낙담하시며 저녁을 준비하려고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아봉이가 밀치고 나서서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도 길어 쌀도 씻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역시 아봉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엿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아봉이가 난생 처음으로 밥을 지어 어머니께 봉양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으니 아봉이가 자동으로 일어나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방에 장작불도 지핍니다. 저녁에 할 일을 다 마치고 어머니 잠자리까지 보살펴 드리고 난 후 엿가락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처음 해본 아봉이는 피곤한지 일찍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머니가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일어나셨더니 벌써 아봉이가 마당도 쓸고 집 정리를 하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봉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울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는 아봉이가 안쓰러워 일을 도우려 하자 엿가락들은 빠르게 움직여 아봉이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유, 엄니, 그냥 내가 할 테니 가만히 계셔요. 엄니가 그러니 내가 더 힘들어요. 하며 짜증을 냅니다. 집안일도 하고 산속으로 가서 약초도 캐고 산나물도 뜯고 하루 종일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몸이 녹초가 되어 골아떨어진 아봉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엿장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엿장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당장 엿을 떼어달라고 화도 내고 부탁도 하고 하였지만 엿장수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부칠 수만 있지 떼어놓는 것은 할 수가 없단다. 옥황상제님이 네가 그간 게으름뱅이에 어머니만 일시키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나이만 먹었지 철부지인 너에게 내리신 벌이니라. 하지만 네가 하기에 달렸다. 네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하고 편안히 모신다면 옥황산지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지. 용서를 하시면 그 엿가락은 자연스레 떼어질 게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봉이를 떠났습니다. 생시와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난 아봉이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자신이 못난 짓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옥황상제님이 내리신 벌이구나. 울고 또 울고 후회하며 반성합니다. 젖닭이 울기 전, 엿가락이 움직이기 전, 아봉이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가 씻으실 물도 받아드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일을 스스로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산골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봉이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약초와 산나물을 한가득 채운 망태기를 메고 장에 가는 아봉이를 보고 사람들은 어이, 효자 아봉이, 약초 팔러 장에 가는가? 아봉이 엄니는 이제 좋겠네. 아봉이가 저리 효자가 되었으니. 아봉이, 장에 갔다 오는 길에 내 심부름도 하나 해주려나? 물론이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아봉이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엿가락은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쯤 지났습니다. 아봉이는 산골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소문난 부지런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부지런히 살고 있던 어느 날, 몸에 붙어있던 엿가락이 갑자기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에 붙어 성가시게 했던 엿가락이 다 떨어지자 아봉이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들듯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번쩍 안으면서 엄니, 이제부터 어머니께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봉이와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한참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 가만히 바닥을 보니 산산조각 나서 떨어진 엿가락 조각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황금 조각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 불효자에서 부지런한 효자가 된 아봉이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마음씨 착한 색시를 만나 장가도 갔습니다. 새 사람이 된 아봉이는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어머니와 색시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밤의 이야기. 셀리. 해님이 뉘엿뉘엿 서쪽산을 넘어갑니다. 해님이 넘어가시는 길은 아름답고 붉은 꽃길을 만들어요. 온 세상이 까만 먹색으로 변해갑니다. 까만 밤 하늘에는
반짝반짝 별님과 환한 달님이 멋지게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의 여왕은 온 세상을 낮과는 다른 세상으로 만듭니다. 밤의 여왕이 화려한 은빛으로 된 의상을 입고 우아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은빛 가루를 후후 불어 모두를 꿈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낮에 분주히 움직이던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밤의 여왕이 이끄는 세계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밤의 여왕은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금빛 피리를 꺼내어 조용히 불며 다른 이들을 깨웁니다. 우리 한번 까만 밤의 세상에 누가 깨어 있는지 다 함께 들여다 볼까요? 이곳은 작은 도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천사의 집입니다. 천사의 집 아이들은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인자하신 원장님과 다정한 친구 같은 선생님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의 집 아이들은 간혹 말썽들은 부리지만 원장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씩씩하고 예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불 꺼진 아이들 방. 유독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천사의 집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입니다. 예쁜 드레스를 펄럭이며 피리가 삐리릴리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왜 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야? 그 옆에 있던 멜로디온도 말을 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 소리도 얼마나 예쁜데 정말 창피해 죽겠어. 소리도 소리지만 박자는 어떻고 전혀 못 맞추잖아. 하며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이 짝짝짝 챙챙챙 소리를 냅니다. 여러 악기들이 아이들이 연주를 못한다고 여기저기에서 투덜투덜 대고 있습니다. 이때 연미복으로 말쑥하게 옷을 입은 쥐봉이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자자, 그만들래. 아이들이 우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잖아. 아직 서툰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 맞아. 아이들은 처음이야. 이제 우리와 친해지면 우리를 잘 다룰 수 있게 될 거야. 라며 큰 북이 둥둥 말을 합니다. 작은 북도 덩달아 맞아 합니다. 이 악기들은 며칠 안 남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연주할 악기들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큰일이지 않아? 심벌즈가 징 울리며 말합니다.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야겠어.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해줘. 주의봉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 아이들이 우리를 잘 다룰 수 있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 한순간 모든 악기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각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며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났어. 먼저 아이들이 연습하는 곡을 조금 쉬운 곡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주의봉이 한참을 고민한 후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는 듯 끄덕끄덕합니다. 이때 악보에 그려져 있던 음표들이 악보에서 튀어나와 말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도 아이들이 처음 연주하는 곡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조금 쉬운 곳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볼게. 음표들이 오선지위를 열심히 날아다니며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피리도 말을 합니다. 아이들 손이 작은 것을 생각 못했어. 나도 아이들의 손이 나의 구멍에 잘 맞도록 구멍을 조금 줄여볼게. 구멍이 잘 닫히고 열려야 예쁜 소리가 나거든. 나도 바람을 세게 불어 넣지 않아도 소리가 크게 나도록 잘해볼게. 아직 어린아이들이라서 입바람 부는 힘이 약하잖아. 라며 멜로디온이 말합니다. 캐스터네츠는 낑낑 소리를 내며 매듭을 잘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습니다. 트라이앵글도 맑고 고운 소리가 잘 퍼지도록 수건으로 반짝반짝 광을 냅니다. 큰 북도 작은 북도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스스로 닦고 조이며 몸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방에 있는 악기들은 저마다 아이들이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합니다. 이 장면을 아이들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밤의 여왕은 악기들이 대견스러운 듯 엷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어슴풀에 새벽이 오고 이제 분주히 움직이던 악기들이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햇살이 아이들 창에 살며시 들이우자 밤의 여왕은 넓은 망토 자락을 휘릭 펼쳐 얼굴을 가리고 사라집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훌륭한 연주를 해내었어요. 원장님과 선생님, 초대받은 손님들도 아이들의 연주에 모두 즐거워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까만 밤이 되자 밤의 여왕이 아이들 방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연주한 악기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악기들을 기특하게 여긴 밤의 여왕은 악기들에게
잘하였다고 칭찬을 하며 밝고 환한 별 훈장을 가슴에 하나씩 달아주었답니다. 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